안녕하세요. 1조 발표자 이가연입니다. 1조 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는 사용한 소자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빵판의 회로를 구성한 것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다시금 명확히 한 후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주요 소자들의 변동 상황과 그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회로도를 통해 그 소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보여드릴 회로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값과 빵판에 구성된 회로의 결과값을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P감수, P가수를 A, 감수, 가수를 B, 그 다음에 결과값을 S라고 한다면 A와 S는 1에서 199, 0에서 199 사이의 정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B는 0에서 99 사이의 정수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성과 가상 기능 사이의 전환을 위해 M이라는 변수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M이 0일 때는 가산, M이 0일 때는 감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연산 방법으로는 저에게 가장 익숙한 십진수의 연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릿수에서 또 가장 높은 자릿수로 순서대로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한 자릿수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이 캐리를 다음 자릿수로 넘겨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두 수를 더하면 그 수의 합은 항상 0에서 18 사이의 정수값이 됩니다. 이 값을 S'이라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S'이 0에서 9 사이일 때는 S'이 S에 바로 대응할 수 있으나 S'이 10보다 큰 경우에는 오버플로우로 인해 곧바로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S'의 10의 자릿수를 캐리를 통해 다음 자릿수로 넘겨준 뒤 S'의 1의 자릿수만 취해 S로 내리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캐리를 K라고 정의를 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산기입니다. 어떠한 수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그 차는 항상 0에서 9 사이의 정수값이 되지만 항상 그 계산 방법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A와 B가 같거나 A가 B보다 클 때는 S는 A에서 B를 뺀 값이 되나 A가 B보다 작은 경우 S는 A에다가 10을 더해준 다음 B를 뺀 값이 됩니다. 여기서 10은 다음 자릿수에서 빌려온 값이므로 캐리가 발생하였다가 간주 이러한 경우의 수를 나누기 위한 변수를 새롭게 y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사용한 주요 소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방법에서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 제안서에서는 각 스위치에 NOT 게이트를 일일이 연결하여 그거를 입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용하는 소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딥스위치의 한쪽 끝을 74147이라는 소자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4147은 십진수를 이제 2비트 데시멀 BCD 인코더로 747의 단점은 이 값을 인가했을 때 이 값이 저희가 원하는 값의 보수 형태로 나온다는 점인데 이는 NOT 게이트를 이용해 출력을 다시 한번 반전시키는 형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력은 제안서에서 제안했던 대로 엔노드 공통형 7 세그먼트와 7447 소자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자인 4비트 가감상기 또한 변동점이 없습니다. 여기 exclusive or gate를 사용하면은 B값을 조절 신호 S에 따라 B값 그대로 출력되는 값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B값에 반전된 1의 보수값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B의 2의 보수를 만들어 A와 B 사이에 뺄셈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기 위해 사용되는 소자인 4비트 비교기 또한 제한서와 동일합니다. 회로도도 제한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y가 1일 때를 구하기 위한 회로인데요. y가 1이려면은 a에서 b를 빼는데 a가 b보다 작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4비트 비교기를 통해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우선 추출하고 이를 m과 AND 게이트를 묶어 y 제로를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y0가 1이면은 s는 a에다 10을 더한 값에 b를 빼줘야 하므로 10에 해당하는 10진수 10에 대응하는 이진수 값 1010을 a에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된 y값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y가 1이면은 a에는 1010이 더해지게 되고 y가 0이면은 a에는 0000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보셨던 4비트 가감상기 회로입니다. 입력으로는 이 가상기를 통과한 최종적인 A와 exclusive OR 게이트를 통과한 이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K를 구하기 위한 회로인데요. C4 값이 1이면 2에 대응하는 이 S 프라임 값에 대응하는 10진수 값은 적어도 16 이상의 굉장히 큰 자연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S 프라임이 16이 나오는 경우는 m이 0일 때, 즉 두 수를 더할 때밖에 없으므로 m을 반전시킨 값과 C4를 묶어 C 값이 유효한 경우를 한정하였습니다. 이 두 AND 게이트 또한 S 프라임 값이 10진수 10 이상의 이진수 값에 대응하는 경우를 수출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AND 게이트를 두 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 K는 일단 캐리로서 다음 자리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S 프라임 값을 S로 바꿔주는데도 기여하게 되는데요. S 프라임 값은 이제 캐리를 통해서 만약에 10 이상의 값이면 캐리를 통해서 10의 자릿수는 넘어가고 이제 그 1의 자릿수만 해당하는 10의 자릿수에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값을 그대로 7447에 대응시켜주면은 이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 프라임의 최상위 비트 C4를 제외한 이 4비트와 0110을 더해주면은 이 더한 값이 10진수 1에 상응한 그 10진수의 1의 자리에 상응하는 바이너리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구한 S 값을 7447의 입력으로 주어 이를 7 세그먼트에 출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릿수 연산을 하는 회로도 또한 다른 부분은 첫째 자릿수와 전부 흡사하나 이 한 부분만 다릅니다. 이 한 부분이 다르게 된 경위는 뭐냐면은 이제 둘째 자릿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S 프라임 값은 더 이상 두 수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올라온 캐리 값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뺄셈인 경우에는 S 프라임은 A B Y 그 다음에 덧셈인 경우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K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산을 조금 어떻게 쉽게 할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B와 캐리를 한번 가로를 한번 묶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S 프라임은 A B 플러스 Y 괄호 닫고 그다음에 덧셈일 때는 S 프라임은 A 더하기 B 더하기 K 괄호 닫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B에다가 캐리를 더해주는 회로를 먼저 구성하였고 이 출력값을 이제 아까 전에 보신 첫째 장의 회로도의 B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릿수인데요. 이 셋째 자릿수 또한 밑에서 올라온 캐리를 고려하여 회로도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먼저 45 더하기 66을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1의 자릿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5 더하기 6은 11이므로 이제 10의 자릿수 1은 캐리를 통해 다음 자리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의 자릿수 1만 취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캐리음 1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1이 제대로 출력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리입니다. 10의 자릿수를 계산을 해보면 4 더하기 6인데 밑에서 올라온 캐리 1이 있으므로 최종적인 값은 11. 그 다음에 따라서 캐리가 이제 11에 10의 자릿수 또한 100의 자리를 올려보내고 K는 0. K는 0이래. K 제로구나. 이것은 캐리가 발생했으면 K는 1. 그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값 또한 1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2는 0이었으나 밑에서 올라온 캐리 1 때문에 0 더하기 1, 최종적으로 1이 출력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뮬레이션상 결과는 111이 나왔고요. 이것은 실제 계산값인 111과 동일하므로 가산 기능은 제대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9-77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의 자릿수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9 빼기 7은 이제 9가 7보다 크니까 캐리는 딱히 발생하지 않고 결과는 2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의 자릿수입니다. 10의 자릿수만 계산을 하면은 3 빼기 7이므로 이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의 자릿수에서 캐리 10을 빌려온 다음 연산을 하면은 13에다가 7에다가 그 다음에 캐리는 딱히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인 10회짜리 연산값은 6이 되고 캐리는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의 자릿수입니다. 100의 자릿수 A2가 1이었으나 밑에서 올라온 캐리 때문에 1-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0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결과값은 이제 밑에서부터 읽으면 062, 62고 이 값은 이제 실제 계산값인 60에 동일하므로 감산 기능 또한 잘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수의 차는 하나를 더 계산해 보았는데요. 177-99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7-9는 이제 연산이 불가능하므로 위에서 한 자릿수를 빌려오면 17-9가 되고 17-9는 이제 8 캐리는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를 연산을 하면은 이제 얘도 7-9로 얘도 연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0의 자릿수에서 10을 하나 빌려온 다음에 연산을 하면 17-9인데 이제 밑에서 올라온 캐리가 하나 있으므로 17-9-1 최종적인 결과는 7이 되겠습니다. 캐리는 발생하였고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릿수입니다. 100의 자릿수는 원래 1이고 밑에서 올라온 캐리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되는 형태가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0. 그래서 결과값을 읽으면 078, 78이 되고 이 값은 실제 연산값인 70값과 동일하므로 감산 기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동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브래드보드에 나온 결과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라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회로도처럼 이렇게 큰 단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 하면은 너무 출력이 불안정해져가지고 최대한 안정된 출력을 내는 큰 회로 단위로 잘라가지고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과 출력입니다. 입력은 DIP 스위치 7447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였고 입력이 4인 경우 출력이 0010으로 4가 10진수 4에 상응하는 이진수 값이 잘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출력은 7447과 엔노드 공통형을 사용하였고 입력을 다음과 같이 이제 10진수 9에 상응하는 1001로 주었을 때 세븐 세그먼트에서 9가 제대로 출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비트 비교기를 이용한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Y값의 출력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건데요. 이제 저희는 A에서 B를 뺄 때 A가 B보다 작은 경우만을 이제 1이 출력되도록 Y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Y가 1이 나오고 숫자가 같음에도 이제 M이 숫자 같지 않구나. 이렇게 둘이 숫자가 같아요. 어쨌든 A가 B보다 크고 M이 1인 경우에는 이제 Y가 0. A가 B보다 작지만 M이 0이어서 Y 또한 0이 출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xclusive OR 게이트를 이용한 기능 전환인데요. B 값은 두 설정 모두 같아요. 근데 이제 M 값에 따라 B 값이 그대로 1 그대로 출력될 수도 있고 M이 1이면 그것이 반전으로 0110으로 출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비트 가산기를 이용한 연산인데요. A와 B를 동일하게 두고 그 다음에 M 값만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M이 0일 때는 가산 모드니까 A 더하기 B 각 자릿수를 연산하면 0111 S도 0111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A에서 B를 뺐을 때는 0001 해서 0001 제대로 출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K를 구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S'이 10000으로 이제 10진수 16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값에는 불구하고 M이 1이어서 그 값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이 1010, 1010 어쨌든 10진수 10에 해당하는 값일 때 M이 0이면 K가 1이 되지만 하나의 숫자만 작아져도 즉 01001이 되면 바로 K가 0으로 떨어짐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회로의 마지막입니다. 이진수를 10진수를 바꾸기 위한 회로인데요. 입력이 1100일 때 K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상응하는 이진수 값으로 상응하는 첫째 자리 수의 이진수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진수 1100은 10진수 12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값의 S는 2, 즉 0010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0010 제대로 출력되면 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이 0100일 때는 K가 0이므로 이제 입력된 값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진수 0100은 10진수 4에 상응하므로 이제 S도 0100 그대로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로도의 다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회로도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 B에다가 캐리를 더해서 이제 A와 연산하는 그 부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리가 발생했을 때 B 값에 모두 1이 더해진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위와 같지 않구나. 어쨌든 B 값이 0111일 때 캐리가 없으면은 그 값 그대로 0111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로도입니다. 이 S2를 구하기 위한 회로인데요. 이제 K만 1일 때 S2는 M이 0이므로 이제 더하기 기능, 그 다음에 A2도 0이므로 0인데 이제 캐리 1이 있으므로 0 더하기 1 해서 최종적으로는 1이 나오는 형태이고요. M이 Y, A2가 모두 1일 때 S2는 M이 1이므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2, Y1 그래서 1씩 발생해가지고 최종적인 S2 결과값은 0이 나왔음을 보였습니다. 루브릭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생하는 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보았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 기능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자릿수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몇 자릿수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눠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력에 대한 건데요. 이 실제 출력이 제대로 출력되었는가, 오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 나온 출력이 시뮬레이션 출력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업무 분장 및 일정표는 다음과 같고 이제까지 소모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전자 회로 실험 1 선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토글 스위치와 딥 스위치를 이용한 BCD 감 가산기이고요. 저는 3조, 전민우, 김건희 있습니다. 주제는 두 자리의 십진수를 가산하고 감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이제 요약은 이제 가산되는 두 개의 숫자는 다 두 자리 0부터 99까지 숫자고 이제 그렇다면 결과는 최대 199까지 총 세 자리 숫자까지 출력 가능하고요. 그리고 감산 기능에서는 이제 빼짐을 당하는 숫자는 세 자리 0부터 199까지 있고 그리고 빼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0부터 99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산 결과는 0부터 199까지 세 자릿수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계산이 이제 이진법을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로를 추가해야 한다는 그런 설계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론이 이제 이진보수법 그리고 이제 프레더 가산기가 있고요. 이진 가산기 그리고 또 이진법을 사용한 감산 그리고 IC 7483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4비트 프레더 7483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BCD2 7세그먼트 디코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상세 설계 구성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브레드보드는 최대 12개까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간소화된다면 좀 더 적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글 스위치로 토글 스위치가 0일 때는 이제 가산이고 1일 때는 감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딥 스위치는 4핀 딥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각 자리의 수를 이제 이진법으로 이진수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IC 7483을 사용해서 이제 가산 감산 기능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7447 게이트로 이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고 7세그먼트의 디스플레이에 최종적으로 숫자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계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7483의 출력에 LED를 배치하여서 이제 숫자가 1이면 LED가 켜지고 0이면 LED가 켜지지 않는 식으로 해서 그 이진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중간 자리에 연산 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붙여서 이제 연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가감상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예외 처리란 무엇이냐면 7세그먼트에는 0부터 9까지 표현되므로 10부터 18,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표현해주는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 y라는 값을 새로 추가하였고 이 y-값을 카르노맵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0부터 15까지 카르노맵을 사용하였을 때 이
마우스가 가리키는 식대로 표현할 수 있고 16부터 18까지 가상 기능,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감상 기능에서는 sin XOR C 아웃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규칙을 봤을 때 가상기의 예외 처리를 원래대로 빌림수를 표현하게 된다면 플러스 6을 해야 하고 감상기 예외 처리에 있어서 빌림수를 표현하게 된다면 플러스 10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맨 첫 번째 자리는 sin and y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자리는 sin bar and y로 표현할 수 있고 B2는 y로 표현할 수 있고 B1은 그라운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외 처리가 아닐 때 0을 더하고 가상기 기능일 때 플러스 6을 해주고 감상 기능일 때 플러스 10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 식에는 y 값과 sin 값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가 아닐 땐 모두 0을 더하고 가상기일 땐 6을 더하고 감상기일 땐 10을 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회로도를 대충 설계한 걸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 위에 4개의 게이트로는 예외 처리 신호 Y의 회로입니다. 또한 이 밑에 3개의 회로를 통해서는 가상기, 감상기, 예외 처리 플러스 6과 플러스 10을 해주는 회로입니다. 1의 자리 회로를 보겠습니다. 1의 자리 회로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이 회로가 메인이게 됩니다. 또한 이 7483에서 나온 값을 7447에 연결하여 세그먼트로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10의 자리의 차이점은 그 1의 자리에서 사용한 빌림수와 더함수를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된다는 점인데 1의 자리에서는 7483이 2개만 이용됐지만 10의 자리에서는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해주기 위해 7483을 하나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7483까지는 기존의 1의 자리와 똑같은 회로이고 세 번째 7483에서는 1을 그 빌림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더함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플러스 1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벽의 자리를 보시면 10의 자리에서 설명한 이 더함수와 빌림수의 개념만 남아있는데 10의 자리에서도 빌림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00의 자리에서 1을 빼주고 더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100의 자리에 1을 더해주는 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 모든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수를 설계했고 57 더하기 89의 가산 기능을 보자면은 1의 자리에서의 가산에서는 7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썸은 6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캐리아웃도 1이 발생하고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 신호도 1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뮬 결과를 보시면 이 U2 썸을 보면 0, 1, 1, 0으로 6으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캐리아웃도 1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과 100의 자리 가산에 있어서는 더함수가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3 플러스 1을 해서 썸은 4가 나와야 하고 100의 자리에 있어서도 100의 자리로서의 더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1이 나와야 합니다. 실물 결과를 확인해 보자면 U2의 썸에는 0, 1, 0, 0으로 4가 잘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고 U10의 썸을 보자면 0, 0, 0, 1로 더함수가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상 기능에서도 모든 예외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를 설정해 주었고 7 빼기 9를 했을 경우에 10의 자리에서 1 빌림수를 가져와 17 빼기 9를 하여 값은 8이 나오게 됩니다. 실물 결과를 확인하자면 1, 0, 0, 0으로 8이 잘 나왔고 예외 처리 신호인 y도 1로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의 감상 기능에 있어서는 1의 자리에서 빌림수를 한 거를 고려하여서 15 빼기 8 빼기 1을 해주어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썸을 확인해 보시면 0, 1, 1, 0으로 6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의 자리 감상 기능에 있어서도 10의 자리에 빌림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1 빼기 1을 해주어 시뮬 결과도 0, 0, 0, 0으로 0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1의 자리 부분 회로도만
구성해 봤습니다. 설계 또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고 처음에 6+9일 경우에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6+9인 경우에는 캐리아웃이 1이 발생하고 숫자표는 5로 돼야 되기 때문에 캐리아웃인 빨간불이 들어오고 세 번째 자릿수와 맨 마지막 자릿수가 불이 들어와서 01, 01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성 기능에 있어서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여 감성 기능으로 바꿨을 때 빌림수를 하나 가져와서 10 빼기 9를 해줘야 하고 결과로는 7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LED 등을 보시면 0, 1, 1, 1로 7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그 처음에 비해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위에 세 개는 그 처음과 같고 이제 수정한 부분은 이제 회로 전원을 인가하는 방법에 대한 그 지표입니다. 일단 상은 1.5V 건전지로 이제 회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중은 5V USB 그리고 하는 파워 서플라이로 값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전원을 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표는 다음과 같고 다음 주 안에 가감상기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총액은 71,440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2조 5조 프로젝트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복차는 대략적인 설계 구성, 상세 설계 구성, 진행 상황, 자체 평가, 업무 분장 및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계 구성은 우선 전원부는 1.5V 건전지 소켓으로 4.5V에서 5.5V의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 입력부는 C핀 딥 스위치, 토글 스위치, C2/4 인코더, 납 게이트로 구성되어 딥 스위치로 피연산자를 입력하고 토글 스위치로 연산자 입력, 인코더로 이진화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연산부는 4비트 풀헤더, XOR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 납 게이트로 구성되어 이진 가감산 연산을 수행합니다. 출력부는 7세그먼트 LED, BCD2 7세그먼트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연산 결과를 7세그먼트 LED에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게 저희가 구성한 상세 설계 구성인데요. 우선 전원부와 출력부는 앞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것과 같고요. 입력부와 연산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자면 입력부에서 가 감수와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XOR로 연결하여 덧뺄셈 입력부를 구현했고 연산부에서는 BCD 코드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수들을 처리하는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BCD의 표현 범위는 0에서 9이므로 10에서 18,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수를 따로 처리해줘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솔루션은 덧셈의 자리 올림과 뺄셈의 빌림수 개념을 활용해서 합이 10에서 18이면 자리 올림수를 발생시키고 플러스 6을 더합니다. 그 이유는 16진수이기 때문에 자릿수를 올리려면 16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이 1100, 즉 12가 나온다면 여기에 0110, 6을 더해주면서
결과로 0010, 즉 2가 되도록 자리올림수를 발생시키고 2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이면 빌림수를 발생시키고 플러스 10을 더해줍니다. 이는 BCD 코드는 10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마이너스 6이면 사인이 1이고 1010이 나오는데 여기서 10을 더해줌으로써 4가 나오고 빌림수를 발생시키고 값은 4가 출력이 됩니다. 이게 앞서 말한 개념을 포함한 연산부의 회로입니다. 풀 애더에서 연산을 진행하고 가상기 기능의 경우 10에서 18이 나오면 6, 즉 0110을 더해주고 0에서 9일 경우 0000을 더해주는 회로입니다. 또한 감상기 기능의 경우 음수가 나오면 10을 더해줘서 빌림수를 발생시키고 값을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입력부만을 따로 떼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인데요. 딥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하이 상태였다가 필요한 수를 로우로 내려서 값을 넣어줍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D6에 0을 넣어줌으로써 인코더 출력을 0110, 즉 6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숫자 입력을 받아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회로 구성 상황인데요. 전원부와 입력부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사진에서 이렇게 나눈 대로 전원부와 딥스위치 입력부, 인코더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진은 회로에서 딥스위치와 인코더 부분을 나누어서 웨이브폼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먼저 딥스위치 결과값을 보시면 딥스위치에 입력한 부분에서 로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하이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은 부분에서 정확하게 로우 값이 나오지 않고 값이 진동하게 불안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결과값을 보시면 이게 딥스위치 값이 불안정하여 인코더 부분은 딥스위치 출력부 대신에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를 이용하여 임의로 0과 1을 직접 넣어준 결과값인데요. 정상적으로 인코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D6이 스위치 입력값이고 따라서 인코딩됨에 따라 0110, 즉 6의 값이 정확하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피드백을 해보자면 입력부에서 딥 스위치를 이용해 연산할 숫자를 입력하는데 이때 스위치로 입력한 숫자가 출력값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스위치로 입력한 숫자가 출력값으로 로우 값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전부 하이 값으로 나올 때도 있고 값이 진동하여 불안정하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브레드보드 규격이 22게이지라서 구매한 딥스위치 규격과 잘 호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딥스위치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스위치에서 입력받은 10진수 값을 7427 인코더를 통해 값을 바꾸는데 이때 회로에 구성한 인코더 부분은 테스트 결과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딥스위치 출력 부분 대신에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를 통해 임의의 값을 1과 0의 값을 넣어서 확인한 결과 값에 맞는 이진수로 변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부는 아날로그 디스커버리로 전압을 재본 결과 정확하게 전압이 전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부 부분에서 스위치, 인코더, 전원부 중 인코더와 전원부는 정확하게 구현이 되었고 스위치 부분은 접촉 문제로 예상되어 딥스위치를 22게이지 점퍼선과 함께 맞는 기판에 납땜 후 사용하여 문제 해결할 예정입니다. 자체 평가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만 이번 진행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원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가? 전원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람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딥 스위치, 토글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이 경우에서는 일부 값이 불안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부 동작하지 않음, 즉 보통을 줬습니다. 그리고 딥 스위치 값이 적절히 인코딩 되는가? 이 부분은 인코딩 부분만 따로 빼서 측정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인코딩이 됐으므로 정확히 동작함 자람을 줬습니다.
업무 분장 및 일정은 우선 2주차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주에는 딥 스위치 문제 해결 그리고 연산부 브레드보드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탐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탐 프로젝트 주제는 7483을 이용해 감가상기 구현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려면 이제 가상기부터 보면 9를 넘어갈 경우에 마이너스 10을 해줍니다. 10은 1010인데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꿔주면은 0110입니다. 그래서 10을 넘어갈 경우에 0110을 더해주면 됩니다. 감상기의 경우에 이제 음수가 나올 경우에 진리표처럼 이제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 10, 1010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카르노 맵으로 만들어 보면 가상기일 때는 이제 S4 괄호 S3 플러스 S2 괄호 닫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0에서 15까지고 가상기에서 16에서 18까지는 이제 C out XOR 사인은 이제 가상기일 땐 0이고 감상기일 때는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가상기 얘의 경우 하면은 이제 y는 C out. 얘의 경우는 그 9를 넘어갈 때 이제 0110을 더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C out XOR 사인 플러스 S4 and S2 플러스 S3. 그리고 이제 감상기 경우에는 감상기 얘의 경우는 이제 플러스 10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진리표를 통해 알아낼 수 있고 그걸 정리하면 C out XOR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경울대를 따로 빼서 7483으로 계산해 주는데 그걸 이제 표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림수 할 때 올림수와 빌림수가 있는데 그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빌림수가 감상기 할 때 빌림수가 있는데 빌림수가 없으면은 그 첫 번째 7483에서 1이 나오는데 이걸 0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올라갈 때 그 올림수 빌림수는 이제 이 식이 됩니다. 이제 피스파이스를 통한 회로 구성과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1의 자리를 구현을 할 때 지금 여기 왼쪽 7483을 이용해서 일단 A1의 자리와 B1의 자리를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B1의 자리에서 사인과 XOR이 결합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감산일 때와 가산일 때를 구분해주기 위해서고 그래서 사인이 0이면은 가산이므로 B1의 자리가 그대로 들어가고 사인이 1일 경우에는 B1이 B1의 자리가 그 반전돼서 보수 형태로 입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7483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예외 경우를 처리를 해서 최종 결과값이 되게 하도록 만드는 가상기입니다. 이제 이 중간에 보이는 게이트들은 그 위에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예외 경우를 다 해가지고 여기 B1, B2, B3, B4에다가 더해준 거고 A1, A2, A3, A4는 그대로 그 왼쪽에 7483, 썸 1, 썸 2, 썸 3, 썸 4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C4를 보면 오른쪽 C4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감산을 했을 때 빌림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왼쪽 C4와 오른쪽 C4를 5월로 결합한 이 출력은 가산일 때
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캐리랑 버로우를 한꺼번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여기 회로에다가 다 넣으면은 서킷이 너무 크다고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서 그래서 그냥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자리를 보면은 이제 1의 자리와는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캐리나 버로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인이 가산일 때는 사인이 0이 그대로 있고 가산일 때는 사인이 0이니까 캐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 캐리 인으로 더해줘야 되고 감산일 때는 사인이 1이니까 버로우가 이제 반전되면서 더해주는 형식인데 네, 원래 그 보수에서 1을 더해줘야 될 걸 버로우를 했으니까 그대로 0이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의 자리와 나머지 회로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의 자리 출력을 보면은 100의 자리 출력을 할 때도 가산기를 사용을 했는데 100의 자리의 경우의 수를 보면은 일단 감산일 때 100의 자리 입력이 있는 경우에 그 버로우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그리고 100의 자리 입력이 없을 때는 버로우가 없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산일 때는 100의 자리가 입력이 둘 다 없어야 되고 이제 캐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줬는데 그래서 진리표를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진리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논리식을 써봤더니 그 B1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가산일 때랑 감산일 때를 구분해 줘야 되니까 아까 위에서 그 B 1의 자리랑 사인이랑 XOR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온 B1도 사인이랑 XOR을 해줘야지 가산일 때 감산일 때 구분이 되므로 여기 XOR을 사인이랑 결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B2, B3, B4는 이제 0과 사인의 XOR 결합이고 A1은 이제 100의 자리 입력 받은 것 그리고 A2, A3, A4는 모두 다 0이어야 되니까 0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일단 36 더하기 41을 해보면은 그 전에 이제 가상기일 때는 시뮬레이션을 볼 때 Y가 올림수이고 감상기일 때 10호가 빌림수이므로 가산을 해줬을 때는 Y만 봐주면 되고 감산을 했을 때는 10호만 봐주면 됩니다. 이제 36 더하기 41을 했는데 1의 자리를 했을 때 1 더하기 6이면 7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캐리가 발생을 안 하니까 Y는 0이 돼야 되고 보면은 7이 0, 1, 1, 1이니까 0, 1, 1,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 더하기 41에서 10의 자리는 3 더하기 4이므로 똑같이 7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0, 1, 1, 1 나오고 이때 캐리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Y는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0의 자리를 보면은 캐리가 10의 자리에서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00의 자리도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산에서 캐리가 되는 경우인데 보시면은 이번에는 가산 캐리가 있으니까 Y는 1이 되고 (10의) 자리 보시면은 이제 5 더하기 9인데 전에 캐리가 있으니까 6이 출력되어야 하고 캐리가 1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Y가 1이고 0, 1, 0, 1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그 5 더하기 9에서 캐리가 1이 있으면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1, 0, 1 출력되고 캐리는 1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있으니까 100의 자리는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뮬레이션은 감산을 해봤는데 1의 자리를 해주면은 5 빼기 8인데 예외의 경우니까 15 빼기 8처럼 생각해 주면은 이제 1의 자리는 7이 돼야 되고 그 빌림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빼줬을 때 0, 1, 1 출력되고 10호는 1이 나와야 됩니다. 10의 자리를 보면은 빌림수가 있으므로 이제 2 빼기 3인데 3 빼기 3을 해주면은 2 빼기 3인데 2 빼기 4를 해주면은 8이 돼야겠죠. 그래서 1, 0, 0, 0 출력되고 이때도 빌림수가 1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자를 보면은 1에서 빌림수가 있었으니까 빼줬을 때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경우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했고 현재 진행 상황은 회로도 구성 및 피스파이스의 구성 및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고 이제 다음 주차부터 브레드보드의 회로도를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차에 오류 해결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브릭 자체 평가 그때 발표를 하고 지금 수정을 했는데 일정 준수를 없애고 이제 그때 교수님이 전원 공급 방식 이게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7조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 프로젝트의 주제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의 10진수 가산기와 세 자리 빼기 세 자리의 10진수 감산기를 스위치를 이용하여 보호를 결정하고 1.5V 배터리를 최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TP 이론에서는 먼저 BCD 가산기를 이용한 덧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BCD 가산기는 인풋의 값과 캐리인의 값을 7483 가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첫 번째 7483에서 커렉션 로직을 통해 결과가 9가 나오면 계산 결과와 0110을 더해서 BCD 썸과 캐리아웃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BCD 가산기를 이용한 덧셈은 1의 자릿수를 BCD 가산기를 이용하고 10의 자릿수와 캐리아웃의 값을 BCD 가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감산기는 BCD 가산기를 이용하여 뺄셈을 진행합니다. 뺄셈은 두 번째 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덧셈으로 변환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인 경우, 세 자리 빼기 두 자리이면서 결과가 100 이상인 경우, 세 자리 빼기 두 자리면서 결과가 100 미만인 경우로 나뉩니다. 두 번째 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덧셈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1의 자릿수를 텐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변환하고 10의 자릿수를 나인스 컴플리먼트를 이용하여 변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1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0이 나옵니다. 세 자리 빼기 두 자리면서 결과가 100 이상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1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1이 나옵니다. 세 자리 빼기 두 자리이고 결과가 100 미만인 경우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이 0이 나오고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가 0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과를 진리표로 만들고 논리식으로 변환하면 결과값의 100의 자릿수는 입력값의 100의 자릿수와 BCD 가산기의 최종 캐리아웃 값의 AND 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가산기와 감산기의 보호는 74157 IC 칩에 토글 스위치를 연결하여 MUX를 구성하고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는 BCD2 7세그먼트 디코더인 7447 IC 칩에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입력값과 출력값을 10진수로 표현합니다.
대략적인 설계 구성은 딥 스위치에서 입력받은 값을 덧셈일 경우 바로 BCD 가산기로, 필셈일 경우 9th 컴플리먼트와 10th 컴플리먼트 변환을 한 후 토글 스위치와 먹스를 통해 보호를 결정합니다. AND 게이트를 이용하여 결과값의 배계 자릿수를 결정하고 입력값과 출력값을 7447 IC 칩을 이용해 표현해줍니다. 상세 설계 구성은 대략적인 설계 구성에 회로 구성을 덧붙인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오며,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은 인풋의 두 자릿수는 98, 97로 고정하고 첫 번째 값인 세 자릿수의 값과 부호의 값에 변화를 주면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98 더하기 97은 195, 98 빼기 97은 1, 198 빼기 197은 101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형 브레드보드, IC칩,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 토글 스위치 등 실험에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의 IC칩,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의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이때 딥 스위치의 경우 스위치의 방향이 회로와 수직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딥 스위치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체 평가표는 전원 공급, 발표 자료 및 시연 영상, 프로젝트 완성도, 외형, 외관의 미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분장 및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비용은 딥 스위치, 기판, RC칩, 외형 제작 등의 비용을 합하여 48,9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텀 프로젝트 구조 중간 발표를 맡은 전작통신공학과 나호범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맡은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0주차와 11주차 그리고 12주차까지를 통해 회로 설계 및 이론 조사 그리고 부품 구매까지 마친 뒤 12주차 중으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시험 회로를 구현해서 계산기를 시험 제작하는 것이 1차 목표였고, 현재 11주차 와중이므로 아직 설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로팅 방지입니다. 플로팅이라 하면 이제 계산기에서 아무런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이제 플로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즉 이제 이 회로가 저희가 지금 오프 값을 주고 있는지 온 값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 두 가지를 조사해 왔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BCD 인코더 74147의 인풋 부분에는 NOT 게이트가 하나 달려 있어서 0을 1로 1을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 탓에 풀업 저항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적인 접점을 갖는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회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반복적으로 1과 0이 진동하며 입력되는 셔터링 현상입니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접점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며 0과 1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슈미트 트리거, 즉 7414 부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7414 부품은 일정 전압 레벨에서 그 전압 레벨 이하를 0, 그리고 그 이상을 1로 변환하여 교류파를 구형파로 변환시켜주는 회로인데, 이 부품을 위해 저희는 RC 적분 회로를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적절한 값을 찾아 구성할 예정이며, 이 부품으로 저희가 원하는 교류파형을 만들고 그 후 이를 슈미트 트리거 게이트에 통과시켜서 디지털 신호 0 또는 1로 변환하는 스위치 신호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연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감산기를 이용하여 한 자릿수 숫자를 7비트로 치환하여 입력받는 특성에 따라 2의 7승만큼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4비트 애더를 2개 연결한 8비트 애더를 설계하였고, 또한 이 애더에서 XOR 게이트를 이용하여 XOR 게이트가 0일 때는 더해주고 1일 때는 빼주는 그러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실제 설계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사용한 그러한 4비트 애더 부품이 아니라 게이트에 따른 연산 회로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간단하게 로직 워크를 돌린 위 그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식은 위와 같을 것이므로 그 점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곱셈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현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진수의 곱셈은 10진수의 곱셈과 동일하게 자릿수를 하나씩 밀어주면서 나머지 한 수에 해당하는 자릿수의 숫자와 곱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진수는 0과 1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자릿수의 숫자를 풀어줄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D 플립플랍을 이용한 시프트 레지스터와 그를 이용한 곱셈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눗셈 또한 비슷하게 구현할 예정입니다. D 플립플랍을 이용한 시프트 레지스터로 자릿수를 하나씩 밀어주면서 연산을 해나갈 예정이며, 나눗셈의 경우 자릿수를 밀어주며 뺄셈과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프터를 이용한 나눗셈기를 아래와 같이 구현하여 나눗셈을 연산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때 아래 그림의 경우에는 4비트만을 나타내었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비트 연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출력 부분은 4x1 MUX와 BCD2 7세그먼트 디코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4x1 MUX를 이용해서는 모든 회로, 즉 각각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연산 회로를 통과한 값들 중 저희가 원하는 값을 취해서 출력할 예정이며, 이를 7세그먼트 디코더에 통과시켜서 커먼 언어들을 가지는 좌측의 그림에 나온 7세그먼트 부품을 사용하여 출력할 예정입니다. 좌측의 그림은 이진수로 표현된 5를 LED에 띄울 때 각 부분에 어떠한 신호와 전류가 흘러야 되는지를 표현한 그림이며, 저희가 출력하고자 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세그먼트에만 LED가 켜지게 하여 원하는 숫자를 출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구상한 회로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사칙 연산 회로를 모두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어서 한 기판에 너무 넓은 범위의 회로를 구현하기보다 각 회로를 분리하여서 입력과 출력은 동일하게 받되 기판의 적층 구조를 만들어줘서 기판의 크기를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회로를 설계하다 보니 생각보다 각 연산 회로당 들어가는 소자의 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원 입력 등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저희는 앞으로 그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발표를 맡은 구조 전자통신공학과 나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